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 9월이었죠.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공급망 현황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을 포함한 이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모두 26가지 항목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 항목들에는 이 반도체 재고 수량이라든가 뭐 주문 내용, 또 이 고객사 정보와 같이 민감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이 자료 제출 시한이 바로 이번 주였는데요. 결국 이 대상 기업 189곳이 모두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하다가 마감일 하루 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 자료들을 검토해서 연방정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SK는 특정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이 소비 범주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사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글로벌 반도체 칩 이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 고객 정보나 재고량 같이 민감한 내용은 물론이고요. 또 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기밀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이 미국 IT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사례를 본떠서 다른 나라 정부가 비슷하게 이 반도체 업계에 자료를 공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위원회는 한마디로 미국이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보 공개를 이렇게 강요하면 오히려 기술 교류와 사업 확장이 좀 저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미국 모더나사가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 특허 신청서에 자사 직원의 이름만 넣고 함께 참여했던 이 정부 소속의 과학자들 이름은 쏙 뺀 거죠. 네. 이 모더나 백신은 미국 국립보건원 NIH와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한 건데 당시에 NIH 소속 과학자 3명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11조 원이 넘는 정부 세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더나사는 결국 특허를 신청할 때 정부 과학자 3명은 공동 발명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이름을 뺐는데요. 이 백신 개발에 이 과학자 3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모더나의 배신이다라면서 아주 큰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특허권이라는 게 단순히 과학적인 어떤 명예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 NIH 과학자들의 이름이 특허 신청서에 오르면 이 미국 정부가 백신 제조와 공급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모더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백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이 모더나의 백신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사실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이 모더나가 아주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계속해서 표시를 해왔는데 만일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아마도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외신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공급이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특허권 독점 논란 소식이 더욱 아쉬움이 남네요. 네. 네, 3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뭐 요즘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내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예. 특히 뭐 청소년을 비롯한 이 젊은 층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백신 부작용이 두려워서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부작용을 너무 이렇게 겁내다 보면 실제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미국 털리도대 심리학 연구팀이 성인 550명을 상대로 조사해 봤는데요. 이 주사 부위 통증이나 오한, 이 두통 등의 대표적인 백신 부작용 7가지를 알려주고 이 당신이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미리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한테서 훨씬 더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뭐 한마디로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효과가 없는 약을 주고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하면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두고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건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뭐 좀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어릴 때 꾀병으로 그 감기 걸린 척 하다가 실제로 몸살이 나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게 이 방역 당국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최근에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팬데믹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 세계보건기구 수석 과학자가 분무기처럼 이 코에다가 뿌리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수미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가 한 행사에 참석해서 현재 129개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 가운데 코에 뿌리거나 구강용으로 그러니까 먹기 위해 개발된 이 2세대 백신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백신이 개발되면 지금처럼 이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접근이 훨씬 쉽고 또 이 병원이나 백신 접종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직접 투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에 뿌리는 형태의 백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인데요. 예. 이 러시아의 경우는 스푸트니크 V의 스프레이형 백신에 대해서 이상 시험을 이미 승인을 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이 코에 뿌리는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이런 스프레이형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미 FDA의 임상 시험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보니 이런 백신 개발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갑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예. 이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능이 한 2주 정도 연기됐지만 올해는 이렇게 예정대로 치르게 됐는데요. 정부는 만일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일상 회복이 멈추더라도 이번에는 이 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 시험장에서는 물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신분을 확인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칸막이의 경우도 올해는 마스크를 벗는 이 점심시간에만 사용을 하는데요. 2교시가 끝난 뒤에 디귿자 모양의 종이 칸막이를 수험생이 직접 설치를 했다가 식사 후에 다시 접어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예. 이 정부는 지난해처럼 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병상 383개 그리고 자가격리자용 별도 시험장을 620곳 마련을 했습니다. 만일 수능 전에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는다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수능 지원자다 이렇게 밝히고요. 이 관할 시도교육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이 오는 17일이 예비 소집일인데 확진이 됐다거나 뭐 격리된 수험생을 대신해서 가족이나 담임 선생님 등이 수험표를 대신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결국은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수능을 치르게 됐는데 시험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대학교 생활을 할 때는 마음껏 캠퍼스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핫파이브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